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화학물질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후로 지목된 북한 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VX 정말 악독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쇼크사를 주장해왔는데 물증이 나온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 두 개가 있다면 하나 DNA 이제 확인이 있고 예. 독극물이 뭐냐 이렇게 됐는데 독극물이 북한이 지금 현재 화학무기로 가지고 있는 VX다. 이것이 이제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이건 그냥 쇼크사다, 자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 북한의 거짓 말하자면 발표냐 이거를 전 세계에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말레이 당국의 발표 후에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외교 행랑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력한 화학물질 신경성 독가스 VX가 어떻게 용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공항 고려항공 직원도 이번에 이제 용의자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아주 그 노동당 통일전선부 또 경찰총국 북한의 그 종합적인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뭐 4명 이상이 대회에서 들어오고 아마 유저 요건 가진 또 베테랑 공작원 책임자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것을 직접 현장에서 현지에서 제조한다기보다는 외교 행랑이나 또 다른 어떤 그 무역 수단, 화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는 북한의 광부들이 한 300 내지 500명 있으니까 그 광부들을 통해서 은밀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마 적어도 가장 농도가 진한 이 VX가 이제 무색무취인데 농도가 진한 이 VX를 들어올려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총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VX 정말 좀 심각한 물질인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저희도 취재 기자 통해서 연결을 해봤는데 체포된 여성 용의자 중 한 명이 구토 증상을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VX의 부작용을 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뭐 또 다른 사람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지금 다행히 그 공항 안에서 김정남이가 그 공항 안에 의무실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남이를 의료적으로 치료를 해준 공항 직원 또 그 범행 장소 그 근처를 청소한 그 청소 요원들 다른 그 공항 요원들을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아무 증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VX 가스에 만약에 노출이 됐으면 전염이 됐으면 늦어도 18시간 안에 특정한 반응이 나온답니다. 구토를 한다든가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공항에 VX 가스가 이 오염이 됐다. 이런 그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여성 용의자 중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취재 기자 통해서 연결을 해봤을 때 여성 용의자 중 한 명이 구토 증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VX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그 부분만큼은 이제 그 여성 용의자가 손에 발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그 저기는 아니었지만은 일정한 VX를 말하자면 맞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구토 이거를 가볍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 여자는 직접 몸에 발랐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증상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남의 암살 배후가 북한이 확실하다면 핵에 이어서 좀 초강력 화학 무기까지 이제 걱정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북한의 좀 화학 무기의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게 VX가 이제 북한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제조됐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인 화학무기, 그러니까 약소국가의 핵무기인 화학무기, 강대국의 무기인 이제 핵무기 두 개를 다 가지는 걸 이번에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저걸 사용했다. 이런 미국의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인가 거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현재 2,500 내지 약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VX인 경우는 저게 뭐 청산가리 또는 다른 화학무기 한 100배 정도 효과를 내고 한 방울 1mg이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정남 암살에는 아마 한 5방울 정도만 동원해도 이거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화학 무기를 5천 톤 정도 가지고 있다면 1,000톤이면 우리 국민 4천만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화학 무기 보유량이 실제로 2,000톤만 넘는다면은 그들이 핵무기 몇 방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단히 그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화학무기. 김정남 암살에 실제로 이제 VX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국제적인 제재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VX는 화학 무기로 이제 정의가 돼 있고 예. 이런 그 VX 같은 이 화학 무기는 사용할 수 없게끔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예. 그 협약에 따라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도 폐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 개발하는 거라든가 또 생산을 하든가 이걸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 금지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그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런 그 국제 협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다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이제 일종의 불법적으로 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이 무기는 이미 금지되어 있는 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그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북한에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그곳에 봅니다. 가입이 안 됐었는데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왜 있을까요? 그러냐면은 화학무기 예. 화학무기 그 금지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예. 유엔 안보리의 주요 권능 중에 하나가 국제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아주 넓은 의미로 어디에나 규정돼 적용이 있어요.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예. 평화와 안보, 안정 이거를 파괴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다룰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VX 가스로 이번에 암살을 한 것은 예. 아주 전형적인 북한과 같은 그 깡패 국가들의 테러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 의한 테러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결의안을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저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북한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좀 외교적 고립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뭐 과거 칼기 폭파 때나 천안함 때나 똑같은 수법이죠. 북한의 발표를 일명 그 무슨 법률가 위원회 이런 유령 조직을 내세워서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좀 정당한 조사나 취재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북한이 이제 이번 사건이 자기네가 한 거지만은 그 반박 논리들이 전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심장 그 마비에 의한 그냥 쇼크, 자연적인 쇼크샤다 이렇게 예. 말하면서 또 똑같은 대본에서 이것은 남조선이 어떤 그 모략극 대본을 써가지고 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아마 저것이 이제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 관계국들 간에도 종합적인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 김정남의 김한솔의 동생 예. 소리도 소리가? 들어온다는 예.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김한솔이가 들어오면 좀 노출이 되니까 비노출이 유리한 김소리를 입국시켜서 DNA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국제사회 제재가 들어오면은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뭐 자루 속의 송곳처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말레이시아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관계가 점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말레이시아와 북한 단교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말레이시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해서 단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조치까지 취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큰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고 이 북한의 잘못된 그 허위 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것은 말레이시아가 현재 이 시신을 김정남으로 충분히 짐작은 가고 심증 다 가는데 예. 이제 스모킹 거기나 법률적으로 이 김정남의 시신이다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아직 현재 DNA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북한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한 살인 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망설이는 걸 봐서는 예. 단교까지 하는 데는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느냐? 이게 북한의 반발 강도가
말레이시아가 주권 국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력 이런 거를 부인하고 계속 나오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감정을 아주 되도록이 없을 정도로 해한다든가. 예. 그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엄청난 그 테러 행위, 즉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런 VS 가스까지 동원한 데 대해서 아주 엄정한 제재를 가한 이런 국제사회에 단일된 조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단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그 암살이라고 하는 이 성격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권 위반에 대한 어떤 압박 조치와 제재 분위기 이런 걸로 본다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반드시 단교 조치까지 해야만이 말레이시아가 정말 주권 국가다운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러한 김정은의 테러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단교와 같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레이시아 반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북, 북한을 반대하는 그렇죠. 당연하죠. 뭐 제가 볼 땐 외교 관계 단절은 거의 99%입니다. 버마 랑군 사태 83년에 버마가 단교를 함으로써 북한에 응징했듯이 말레이시아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뭐 거의 99% 단교하리라고 보고 그 외에 이제 그 외화벌이차 나와 있던 3D 현장에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썼는데 이 사람들도 다 추방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손실과 함께 이 외화벌이를 하면서 많은 막대한 외화를 벌여서 그 쿠알라룸푸르를 거점으로 교두보로 동남아에서 그 외화를 소비하면서 나름대로 대외 공작 외교 정책을 펴왔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위스에 있던 비밀 계좌에 어떤 김정일 통치자금들이 대체로 그 김정남이가 거기 있으면서 계좌 분산을 통해서 그쪽으로 옮겨왔다고 할 때 그런 것들도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제 수사해서 동결시키거나 이러면 북한으로서는 이번 김정남은 없앴지만 그 나머지 엄청난 외교, 경제 이런 분야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여파도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평양 특파원까지 동원해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에 대한 어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왜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냐면은 이번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은 이 보도에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SNS 이런 데서 상당한 부분에서 네티즌들이 이거는 이제 북한 측 소행이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SNS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접근 제한 조치도 취하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이 이제 10여일이 지나면서 그런 그 VS 가스에 의한 조직적인 암살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북한에 대한 어떤 일정 수준의 보호 조치가 잘못하면 중국의 어떤 국제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부와 직접 관련돼 있다라고까지 명시하면서 중국이 이번 사건을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의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좀 외교적으로 주저함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중국이 해주는 것이 일정한 수준의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도 될 것이지만 또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 비난 이런 분위기와도 동조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북한 연계 가능성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도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북중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북중 관계가 최악의 이 사상 최악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이 지금 저 사건이 난 지 4일 만에 무연탄 수입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첫 단추에 불과하고 이제 아마 저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국은 뭔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외교 또 군사적으로 막
막대한 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이 하나 잡고 지금 뭔가 체제 재생산을 연장하려다가 오히려 체제가 무너지거나 스탑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 시신이 김정남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유족이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백두의 혈통이다 보니까 김한솔 대신 김소리가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단서는 DNA 확보인데 예. 이 DNA 확보의 유일한 방법은 친자인 그 김한솔이라든가 소리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한소리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더 어렵다 소리보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신변 그 안전 차원에서 소리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까지 이제 중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제3국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현재도 체류 즉 마카오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론적으로 소리가 됐든 김한소리가 됐든 DNA 채취에 협조해 주는 것은 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상당한 수준의 어떤 협조 이것이 있어야만이 예. 가거든요. 이 말레이시아에.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교 당국에서 이번 사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런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입장은 앞으로 이 수사의 진전 속도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크게 변화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기본 노선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어떤 수사, 즉 법적인 수사력을 발동해서 이번 시신의 정체가 김정남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까지는 좀 가는 게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내면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말레이시아 당국의 어떤 수사 협조, DNA와 관련된 여기에 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이 모든 가능성을 동원을 해서요. 중국이 좀 협조를 해주고 해서 김소리가 이제 DNA 대조를 했을 때 김정남이 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앞으로 북한의 입장은 어떤 태도의 변화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 지금 시신을 자꾸 요구하는 건 그 확인 전에 예. 이 시신을 소멸시킴으로써 그 정체의 꼬리를 자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건 북한 뜻대로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예. 김소리가 만약에 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 맞다 DNA도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는 서류가 나오면은 아마 그 시신은 북한 당국이 아닌 이 가족 소유로 바로 넘어갈 인도가 것이고 되겠죠. 예, 인도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하든지 아니면 마카오나 중국으로 데려가서 화장을 하지 절대로 북한에 그 시신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 판결이 난 다음에는 북한도 그 시신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남의 시신을 평양으로 들고 가는 것은 김정남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다음부터는 뭐 시신 반환 얘기는 아마 싹 거둬들일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